네, 먼저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이슈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청년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우영입니다. 예, 먼저 소식.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23분 동안의 모두 발언이 모두 생중계되면서요. 그와 관련한 얘기들 지금까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이번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23분 6,500여자에 달했고요. 이례적으로 생중계되기도 했습니다. 역대 국무회의 발언 가운데 가장 길었고요. 3.1절 기념사 5분 20초에 4배가 넘고 15분가량이었던 대통령 취임사보다도 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제부터 오늘까지 사실상 대국민 담화 아니냐 이 말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뒤에서 내용을 살펴보겠지만 한일 문제를 둘러싼 여론이 악화하자 대통령실은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알려드리는 취지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메시지들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본을 향해서 이제 당당하고 자신 있게 대처해야 한다 이런 말을 대통령이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화이트리스트 복원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본도 호응해 줄 것이다 이렇게 한 건데요. 또 한일 관계 개선과 협력을 통해 예상되는 효과도 강조를 했습니다. 또 최근에 조선계획이 발표된 것 중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일본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을 대거 유치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했고요. 또 지소미아 정상화를 선언함으로써 한미일, 한일 군사정보 협력을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평가했습니다. 반일을 외치면서 이득 취하려는 세력도 있다. 그런 말도 대통령이 했죠? 네, 윤 대통령이 우리 사회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 그러면서 또 전임 정부를 이야기하면서 한일 관계 그대로 방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본인도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편한 길을 선택해서 역대 최악의 한일 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즉 이번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 그 피해배상해법 또 한일 정상회담을 굴종 외교라고 비판한 야권 또 문재인 정부의 직격탄을 날린 것으로 현재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의 발언 중에서요 피해자 유족들과 관련한 얘기는 있었나요? 네, 윤 대통령의 발언 중에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을 설득하는 후속 조치와 관련한 언급은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 한 대목만 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자 변제안 진전을 위한 피해자 유족의 동의, 수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들을 보듬는 구체적인 해법 제시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또 사과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밖에 뭐 독도, 위안부 합의 이행,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등 이번 회담 논의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는 문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발언 끝나고 이제 뭐 비공개 회의했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었나요? 네, 윤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에서 방일 도중에 제1야당 입헌민주당 지도부를 만났는데 이 지도부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한국 야당 직접 설득하겠다 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이 부끄러웠다고 말한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일본은 여야 없이 한일 관계 개선을 환영하는데 한국 야당은 반대만 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사실상 한국 야당이 보기 부끄럽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야당 반응 전해 주시죠. 네, 정말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 이렇게 따졌고요. 또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배타적 민족주의 반일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 취하는 세력이 존재한다. 이 발언에 대해서 배타적 민족주의는 파시즘인데 국민과 야당을 파시스트로 매도한 것이다. 이런 대통령 어디 있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도 뭐 같은 장소에서 나왔습니다. 최대 주 69시간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국무회에서 또 모두 발언해서 그 얘기도 또 했었죠? 네, 윤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처음으로 공개 표명을 한 겁니다. 건강 보호 차원에서 주 60시간,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를 했고요.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지적이 있는 건 알지만
노동약자의 건강권을 고려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근로시간 상한선을 정해놓고 정부의 보완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장관 어제 국회에 나와서 참 땀 많이 흘리더라고요. 네, 환노위 전체 회의가 어제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민주당의 경우에는 정부와 대통령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예. 여당 의원들도 근로시간 개편안의 장점을 설명하면서도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상 표현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얘기들 여와야 지금은 어떤 얘기들 하고 있습니까? 네, 물론 시각차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정부의 추진 방향은 결국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는 데 맞춰져 있다면서 엄호에 나섰고요. 예. 민주당은 정부의 개편안을 아예 폐지를 하고 주 4.5일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맞불을 둔 상황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책 혼선에 대한 지적에 송구하다면서 고개를 숙였고요. 예.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 밝혔습니다. 자, 여러 요구들 나오겠습니다. 노동부 참 바쁘겠는데요. 네, 주무부처인 노동부 말 그대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예. 근로시간 개편안 입법 예고가 다음 달 17일까지라서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건데요. 예. 수정안 마련을 위해서 노동부는 이제 우군으로 여겼던 MZ세대를 설득하는 작업에 소홀했던 게 예. 정책 혼란을 불러온 원인으로 보고 예. 연일 MZ세대와의 소통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MZ세대 노조와 얘기하겠다. 그러면 뭐 양대 노총은 좀 배제되는 거 아니에요? 네, 실제로 양대 노총이 대화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양대 노총은 근로시간 개편안이 장시간 압축노동 조장법이라면서 전면 폐기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양대 노총이 회계 관련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 이정식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처에 고발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갈등은 더욱 깊어지는 상황입니다. 네. 자,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좀 알아보겠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결국 기소를 했죠? 네,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그리고 성남FC 불법 후원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재명 대표 재판에 넘겼습니다. 네. 지난달 구속영장에 적시했던 4천억 원대 배임과 100억 원대 뇌물 혐의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예.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혐의 조금 더 뭐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으로 4,800억 원이 넘는 배임, 또 이해충돌방지법, 옛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고요. 예. 또 성남FC 관련해서는 뇌물 그리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예. 이 5개 혐의 모두 지난달 구속영장에 적혔던 혐의와는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예. 다만 대장동 또 성남FC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도 배임과 뇌물 혐의 등으로 공범으로 함께 추가 기소했습니다. 네, 지금 나눴던 여러 가지 얘기들은 잠시 뒤에 또 두 분의 의원 나오시니까요. 네. 더 얘기하겠고요. 참 궁금한 거. 이재명 대표 입장 나왔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 입장 나왔습니다. 예. 오늘 아침 최고위에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 이 대표는 이미 답이 정해진 답정 기소다. 검찰이 온갖 압수수색, 영장 쇼를 벌이면서 시간을 끌었을 뿐 전혀 놀라울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그러면서 결국 법정에서 명명백백하게 진실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자, 마지막 소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주 얘기했는데요.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가 되면서 지금 JMS와 관련한 소식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JMS 총재 정명석 씨죠. 정명석 씨가 하루 평균 뭐 1.7회 변호인을 만났다고요?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한번 보면요. 예. 지난 10월부터 올해 3월 3일까지 정명석 씨의 접견 횟수 총 265회입니다. 예, 예. 이 가운데 262회가 변호인 접견인데요. 구속 기간이 154일인데 이걸 이제 계산을 해보면 예. 일 평균 하루당 변호인 접견 횟수가 1.7회에 달하는 겁니다. 예. 이게 보면은 과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하루 평균 1.24회였고요. 국정농단 최서원 씨가 예. 0.82회, 이명박 전 대통령도 0.6회니까 훨씬 많은 횟수입니다. 지금 변호인 접견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뭐 TV에서 뭐 자주 보는 이렇게 유리막 두고 하는 그런 접견, 일반 접견은 좀 다른 거예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건 일반 접견이고요. 예, 예. 변호인 접견은 유리 칸막이가 없는 접견실에서 이루어집니다. 예, 예. 또 접견 횟수나 시간의 제한도 없다고 하고요. 예. 또 그 일반 접견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시면 뒤에 교도관이 꼭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접견 내용을 들을 수 없답니다. 예. 변호인 접견의 경우 들을 수 없는데 이 변호인 접견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배경에는 JMS 신도인 변호사들이 있는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 박범계 의원이요. 사실 정명석 씨의 특혜를 주장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요? 네, 지난 10년 전이었습니다. 2013년 국정감사 당시에도 정명석 네. 특혜를 주장한 바 있는데요. 구치소에 수감된 기간에도 이 JMS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정명석 명의의 설교 문서가 매주 게시가 됐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즉 녹음해서 설교를 교단에 전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한 거고요. 예. 이거 자체가 이제 외부로 반출하는 행위 자체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뭐 이 자리에도 뭐 나오신 분입니다만 김도영 단국대 교수도 뭐 비슷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김 교수가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했는데 예. 이 해외 신도들이 교도소로 국제 우편을 통해서 사진을 찍어 보낸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그 사진을 받아본 정명석이 예쁜 사람들을 불러서 면회도 하고요. 예. 또 면회가 끝나고 갈 때는 손키스도 날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김 교수에 따르면 성범죄자한테 비키니 사진이 들어가는데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는 교도소도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이번 일을 통해서 이른바 사이비 종교와 관련한 뭐 여러 얘기들 아마 당분간 계속 나오겠죠. 네. 네, 그럴 것 같네요. 관련 소식 나오는 대로 또 이우영 아나운서 바쁘시지만 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